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준비 과정을 같이 나누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과 교육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하고 있고 그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할 수 있겠죠? 저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서울대학교엔 고대가 없고 사범대학만 존재하는데요. 이 사범대학 안에는 크게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협동과정, 그리고 수학교육과, 경학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가르치는 교과 교육도 있지만 그냥 저희같이 일반적인 교육을 다루는 교육학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육학과 내에서는 또 교육학 전공, 교육상담 전공, 교육행정 전공, 평생교육 전공, 교육공학 전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또 교육학 전공도 세부 전공이 나뉘게 되는데요. 교육학 전공 안에서도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시청평가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하나로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 교육과정 전공으로 지원하고 싶다면 교육학과 내에서 교육학 전공, 교육학 전공 내에서 세부 전공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학교 홈페이지에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계속 어드미션 시스템이 매번 이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하시는 게 좋고, 이 체크를 하실 때는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고 또 가시고 싶은 학과의 홈페이지가 있으실 거고 또 전공의 홈페이지가 있는 전공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다 유심히 체크해보시고 검토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간략하게 모집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학과에서는 정기, 후기로 나눠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정기는 9월이나 10월 중에 모집을 시작하고 후기는 보통 4월이나 5월 중에 모집을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서 정기가 3월에 시작하는 학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기 학생들을 대부분 뽑고 후기에는 아주 소수로 한두 명 정도 뽑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일단 학사학위가 당연히 있어야지 석사 과정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 탭스에서 601점 이상, 그 다음에 토플 IBT에서 86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처럼 영어권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영어 시험이 면제입니다. 대학원에서 영어 성적을 보는 이유는 일단 연구들을 당연히 영어로 된 연구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어를 못하면 상당히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외국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학술지에 투고를 할 경우에도 영어를 잘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 영어를 특출나게 못한다 하더라도 지원하실 수 있고, 이제 사실 대학원 내에서는 주로 이제 리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리딩을 잘한다 하시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내가 리딩이 느리고 리딩에 어려움을 느끼면 그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 전형 방법은 전공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공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필답고사라는 거를 봅니다. 이제 이거는 전공 시험인데 이 전공 시험에서 논술로 문제들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필답고사를 봤으면 그 다음에 구술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구술고사는 이제 면접 과정인데요.
있는데요. 필답고사 100점, 그 다음에 모술고사 100점 이렇게 해서 총점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지원할 때 내는 서류 심사는 참고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못 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지원 자격을 맞추는 것인데요. 일단 학사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도 성적이 좋아야 하는가, 뭐 낮으면 갈 수가 없느냐. 거기에 답을 드리자면 성적 중요합니다. 근데 성적이 다는 아니고 내가 성적이 낮다 해서 지원을 못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동기 선생님들도 성적이 다 좋았고 저도 면접에서 제 성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면접관님이 질문을 주셨고 그래서 성적이 아무래도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어 성적을 만들어야 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미리미리 영어 성적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하면 할수록 좋고 좀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좋더라고요. 두고 수정하고 한 번 더 보고 처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교수 추천서예요. 저는 대학교 때 제 아카데믹 튜터 교수님이 있어서 그분하고 논문 지도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한 분만 제출하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추가 제출 서류들이 있어요. 이것도 원본으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지원 시기에 늦지 않게, 저희가 또 등기로 이거를 제출을 해야 해요. 그래서 등기로 그 지원 시기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미리미리 안 해서 닥쳐서 엄청 급하게 하고 또 영국이 엄청 느려요, 이런 일 처리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졸였던 그런 기억이 남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학부 때 학위 논문을 작성하신 분들은 그거 제출하시면 되고, 딱히 논문 안 쓰셨던 분들은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소논문 형식의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의 형식을 맞춰서 뭔가 내 글을, 나만의 글을 작성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미리미리 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근거 있는 그런 주장을 제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 양식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 양식에 따라서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정말 그때는 열심히 쓴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은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도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씩이라도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퍼뜩 생각이 났을 때 아무거나 적어 놓으시고 최대한 많이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뭔가 다시 오르게나이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썼던 내용이 면접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게 사실 대학원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해서 일기처럼 쓰는 것보다 최대한 학술적으로 조금 더 프로답게 작성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냥 내 넷피셜보다는 연구 기반 증거들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쓸 때 위에 소제목을 달아서 그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소제목을 달아주었는데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제 거를 오랜만에 다시 열어봤는데 저는 5페이지를 적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력이 나와요. 이 경력에서는 제가 딱히 직장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어떤 실습 과정들을 했고 그 두 개가 어떻게 융합이 돼서 어떻게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적어주었고, 최대한 대학원이랑 연결되는 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던 과정 그리고 대학교에서
실무 과정으로 학생들을 만나서 직접 실습을 했던 경험들을 많이 녹여서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지원 동기 및 장래 계획인데요. 내가 정말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작성을 했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인데요. 진짜 성격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물론 해야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을 했고,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이거 못한다 이렇게 작성하시기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해서 대학원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강력한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벌사항과 기타 사항이 있어서 여기다가 작성하실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저는 되게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사, 박사 진학 시 희망하는 연구 분야나 연구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오셔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연구 계획이지만 이거대로 연구를 안 하실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오셔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프로포저를 하게 되면서 나는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어필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 때 내가 이수했던 전공 과목이랑 내가 좋아했던 관심 과목에 대해서 작성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수했던 과목을 다 적지는 않았고, 제가 이수했던 과목 중에 내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적어줬어요. 어쨌든 내 흥미와 관심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흥미로웠던 과목들을 적었고, 진짜 그냥 이게 흥미로웠다고 쓰기보다는 이거를 대학원 과정과 엮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대학원 가고 싶다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석사 이후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칸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석사 이후에 박사를 하고 이 길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작성을 했어요. 작성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연구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을 적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석사과정 지원할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작성했던 학위 논문을 기재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핵심적인 전공 공부하기입니다. 일단 전공 지식에 대한 베이스가,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지 대학원 와서도 잘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입학을 하려면 필탁고사를 보기 때문에 저도 준비할 때는 이게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필탁고사는 사실 내가 쓴 답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냐 이거를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성과 답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일단 질문에 알맞은 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보는 자리에서 문제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저도 짧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는데 모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처럼 갬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공 필탁고사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학, 교육철학, 교육측정평가, 교육행정학, 교육상담, 평생교육, 교육공학에서 한 문제씩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그 10문제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제를 3가지를 선택해서 이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 자기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공 필탁고사가 꽤 까다롭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해당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어야 되고, 과목도 최소한 3개는 해야겠어요. 3문제 나오니까 3개에서 5개까지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도 넉넉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목,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은 무조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측정평가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양적 연구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물론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만약에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신다면 그거에 관련된 기본기가 교육평가에서 많이 겹쳐요. 교육평가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어쨌든 통계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되고 어쨌든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다. 앞으로 연구할 때 다 쓰일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도 추천드리는 게, 교육 과정은 일단은 기출 문제가 겹치는 내용이 많고 교육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는 과목의 전공 서적을 꼭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교육평가 같은 경우는 책에 답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릴 책들은 댓글에 블로그 포스팅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서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게, 교수님들의 최근 연구 그런 동향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 과목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의 홈페이지나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최근 연구들을 보시고 이분들의 지금 현재 관심 분야는 무엇일까? 왜냐면 교수님들의 관심 분야는 계속 바뀌니까 그거를 좀 팔로우업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튜브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 볼 때도 이제 현재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수님들 연구자를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꿀팁을 드리자면, 다음 카페에 서울대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스터디1을 구해서 같이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시너지 나서 다 같이 붙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잘 서치하시다 보면 스터디1 모집하는 거랑 합격 후기, 시험 후기, 질문 같은 것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기출 문제도 잘 찾아보시면 여기저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떨리는 면접 준비입니다. 구술고사는 사실 전공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어로 진행이 되는데 영어로 진행되는 교수님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진행이 됐고, 이것도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첫날에 저는 면접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일단 교수님들 연구 내용, 교수님들 관심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해서 가셔야 하는 게, 교수님들이 면접 때 이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교수님들 내용을 많이 익혀가시고,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일단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원을 하게 된 동기 물어보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어디에 관심 있고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이거는 꼭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시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그 전에 했던 경험들, 그 다음 앞으로의 계획,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고, 지금 최근 교육학 이슈들은 뭐가 있고 교수님들은 어떤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작성했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도 이렇게 하나하나 작성을 해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도 팁을 드리자면 따뜻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고, 저는 5월에 했는데도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안 그래도 떨리는데 추워가지고 더 떨리더라고요.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10분 정도 소요한다는데 저는 2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3분이 앉아 계셔요. 저는 3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제 교수님들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되게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가면을 쓰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분은 시니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떨지 마시고, 누구한테나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당하게 계속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하시지만 답변을 준비한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좀 불편한 사람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랑 이 리허설을 한번 해보세요. 이 리허설 할 때 저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황이 미리 당황하는 게 낫잖아요. 직접 가서 당황하는 것보다. 그래서 미리 당황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이제 자신감을 좀 더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고, 들어갈 때 인사랑 나올 때도 큰 목소리를 하고 그런 태도들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복장은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장 입고 갔습니다. 또 끝나기 전에 제가 지원 과정 관련해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 컨택해야 하나요? 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바케겠지만 저는 간단하게라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교수님께 컨택 메일을 보내는데 답장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물론 같은 내용을 보내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다르게 더 어필을 해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안 오셨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 교육학 베이스가 아니라 타전공이어도 괜찮은가요? 했을 때 그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다만 오셔가지고 교육학 공통 과목을 아마 더 추가로 이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 뭐 이것도 전공마다 다르고 향후 지도 교수님께 컨펌을 받으셔야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마다 다르고, 물론 저희 전공에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꼭 전공과 그 전공 내 교수님께 한번 꼭 여쭤보시고 컨펌을 받으시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등록금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3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는데, 이 교수님들 관련해서는 김박사 넷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전공의 특수적인 질문들은 그 전공 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볼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